가볼게요. 언론 개혁 힘들다 하지만 가슴에 희망 담고 적폐청산 외치면서 너와 내가 이뤄보자. 민주의 미래는 함께 전진뿐이다. 괴롭다고 술잔만 기울이지만 어차피 사는 세상 너와 나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잖아.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한세 한세 달려든다. 기레기도 달려든다. 거짓은 잠시뿐 정의는 살아있다. 한세 금세 무섭더냐. 기레기가 두렵더냐. 적폐는 막아도 포기는 절대 못한다. 괴롭다고 술잔만 기울이지만 어차피 사는 세상 너와 나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잖아.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예. 그래도 처음에 일바로 인동철님이 들어오시고 다음 여러분들이 또 동동단님 들어오시고 잔악계나무님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다들 들어와 주시니까 저도 기분 좋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15차 본회의가 8시 반에 8시 반에 이루어지겠죠. 제가 원래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항시 제 방에 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역사여고 보처벌하라, 이런 제가 나름대로 피켓을 만들어 가지고 했었습니다. 5.18에 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했었는데요. 오타 괜찮습니다. 오타 뭐 좋습니까? 사참위법 통과 기분 너무 좋죠. 사회적 참사 이 법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그 스쿨도 감히 5.18을 폄하하거나 뭐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뭐 하는 쪽쪽 고소 고발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소 고발하면 되겠습니다.
제 382회 정기국회가 지금 속개가 8시 반에 예정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5.18이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4.3위법, 특히 세월호 어린이 학생들 그 차디찬 물속에서 진짜 어른들이 야 탈출해 빨리 그 말만 했으면 정말 많이 목숨을 건졌겠죠. 그러지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유, 제 머리가 막 이상하죠. 오늘 아유, 그래 이 머리 풀풀 날리는데. 오늘은 제가 방송을 이제 한 2분 남았는데요. 방송하기 전에 제가 이제 방송을 오늘은 하는 시간까지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걸 편집을 해서 너무 길다 보니까 1시간씩 잘라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좀 보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은 쭉 한 5회 정도 분량, 또 많게는 한 10회 분량 정도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게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또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죠. 정의당 진짜 말하기 싫어요. 오늘은 그 문제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의당보다 저는 이제 이 국짐당이 너무너무 지금 이 주제를 말하면서 과거에 수구 꼴통 세력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가 라는 것부터 이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은 솔직히 말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에 비하면 정의당은 진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저 국짐당, 정의당, 정의당, 김승민 대변인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방 독립, 군사적으로 아직 독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시리즈로 최대 10편, 그러면 짧게 끝내면 5편 정도로 연이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들이 엄청 많아요. 조선 후기부터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왜 지금까지도 군사적으로 독립을 못하고 있는가, 왜 못하고 있는가부터 그 역사적 배경이 뭔가, 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속국처럼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좀 제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8시니까 서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대한민국은 군사적으로 아직 독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작은 소주제들은 전시작전 통제권 해소는 언제 될 것이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자원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는가 라는 것을 차분히 차근차근 오늘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말씀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제가 항시 하는 말입니다만은,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역사 지나온 과정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사학자들하고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왜 우리나라가 아직도 군사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뭐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왜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하시고 있고 현무 3까지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군력 KFX 지금 사업하고 있고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아니, 그런 우리나라가 아직도 군사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당신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가만히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면 제가 항시 느꼈던 것이, 우리나라는 조선 말부터 우리나라의 외국
군대가 없었던 적이 불과 그 채 2년도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2년도 안 된다고. 그 2년 동안, 그 2년, 거의 이제 2년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요. 2년 뭐 못 될 수도 있고,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런 제가 말을 하냐면, 외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주둔하면, 우리나라의 주둔군입니다. 주둔군. 네, 주둔군이죠.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치우쳐져 있냐? 물론 옛날에 뭐 조선 시대부터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럴 때는 다 자의적인 자위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각 우리나라 스스로의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는 아직 그 정도는 잘 모르겠고. 원래 이제 좀 올라가다 보면 신라가 백제하고 고구려를 이기기 위해서, 특히 고구려를 이기기 위해서 당나라 군대와 손을 잡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역사책에서 우리가 배우듯이 나당연합군이라고 하죠. 나당연합군을 형성해서 할 때부터 이런 역사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너무 오래된 역사니까 최근의 역사만 보자. 그래서 근현대사 역사부터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근현대사 하면 조선 말기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조선 말기부터 근현대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 말기에 저희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옛날에 왕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왕이 지배했을 때 신하들이 막 폐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그리 나는 너희들 짐은 뭐냐? 저놈을 매우 쳐라, 목을 잘라라 해갖고 왕정 통치했던 시대는 빼고, 그런 시대는 빼고, 그래도 신하들이 폐하 이렇게 뭐 말을 듣고 이렇게 신하들이 움직였을 정도의 시대, 그러니까 조선 후기죠. 후기부터 이렇게 가야 된다. 오늘 이제 동동님 말씀이나 인동초님 나당연합군 말씀하시고 동동남님이 종전선언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종전선언도 못 할 이유가 여가 있습니다. 좀 이제 이걸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PPT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PPT 하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PPT는 하지 않고, 이게, 그렇습니다. 고정부터 해죠. 고정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아직 독립되지 않았다. 근데, 자, 그러면 왜 고정되지 않았을까? 고정되지 않다, 군사적으로 독립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 거의 다 그러실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군사력가 봤을 때, 야,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군사 강국 세계 6위고 오는데, 이제 그렇게 반문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군사주권을 못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고 비통한 거죠. 비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게 지금 당장 우리가 군사적 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한미 상호 보호조약이라는 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고 하죠. 일종의 보호조약인데요. 이걸 좀 봐야 된다. 이걸 좀 국민들이 좀 읽어봐야 된다. 불과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리니까 이걸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다들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조약문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약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조약문도 아니고요 3조 제가 이 PPT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양해사항까지 이렇게 넘어가 있는 조약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약문들을 떠나서라도 그러면 도대체 한미 상호 보호조약이라는 게 저가 무슨 내용이 들었기에 군사 강국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바다사 당신은 군사 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군사적 독립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좀 짚어보자라는 거죠. 그래 그냥 쭉 가게 되면 그러죠. 상호보이게 다 읽으셨을 거 아닙니까? 읽으시고 가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가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근데 대한민국 국군이라 하는 이 모태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걸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겠죠. 이게 볼때가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의 모태는 광복군이라고 우리들 다들 알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광복군이 맞습니다. 근데 이 광복군이 사실은 이제 정규군으로 포함이 되죠. 중국의 충징에서 조직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일종의 국군이죠. 그래, 광복군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크림님 반갑습니다. 네. 이러한 광복군들이 그 충징에 그게 한반도 내에 없었죠.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임시정부도 어디가 생기면 상하이가 생기죠. 임시정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도 종전선언 그 할 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수석감생이님 반갑습니다. 예. 종전선언을 왜 해야 되느냐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랬듯이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상해가 있었어요. 상해. 예. 그래서 광복군들은 뭐 러시아 만주 쪽에도 있었고 러시아 쪽에도 있었고 연해주 지역에도 있었고 다 있었죠. 예. 그런 광복군 어찌 보면 광복군이라고 불릴 수 없을 만한 그 조직들도 나라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서 일종의 사군 정규군이 아니라 사군이 조직되어 가지고 했던 그런 적이죠. 근데 이 광복군이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당내가 있으니까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중국도 그 당시에는 일본하고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라고 있었는데 장개석 총통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장개석 총통한테 야 우리도 우리 임시정부 광복군이다. 군으로 인정을 해달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군대가 형성돼 갖고 총칼 들면 어찌겠습니까? 인정을 안 해주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니기들이 총칼 들고 군대를 마련해야 하겠죠. 그거하고 똑같이 중국 땅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광복군은 중국의 인가를 맡아야 될 형편이었죠. 예, 그러겠죠. 그래서 장개석 총통한테 우리 광복군을 인정해 달라. 인정해주고 승인을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셨겠죠. 로딩이 생깁니까?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이전에 청나라의 지배를 거의 받고 있었죠. 쉽게 말하면 아래 신하의 나라 또는 뭐 말은 듣기 좋게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지만 신하의 나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장개석 총독도 똑같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중국인들 머릿속에 파헤쳤어. 그래서 장개석 총통이 그렇다 그럼 좋다 내가 광복군으로 인정을 해줄 테니까 자 우리가 제시한 것을 니기들이 받아들여라. 그러면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서 니기들을 이제 정부군이 아니죠. 광복군으로서 니기 나라 독립을 하려는데 조선의 독립을 하는 광복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온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구황준승이라는 그런 걸 장개석이가 요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구황준승도요. 솔직히 말하면 불평등 죄악입니다만은 광복군이란 자체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임시정부의 정규 국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남의 나라 정부 망명정부가 상하에 있는데 거기 군대까지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참에 좋다. 그러면 좀 굴욕적이지만 좋아. 구황중승을 승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광복군으로서 중국에서 이 인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광복군이 국외중심을 통한데 이 그 구황준송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딱 살펴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구황중송이라는 게 장개석 정권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종주국으로 쉽게 한국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그 지위를 되찾으려고 그 깊은 속이 있는 거죠. 예, 예, 장개석도 야 니기들은 우리의 신하의 나라야 라면서 이제 구황 준승을 요구했던 거죠. 예, 늑대개님, 선미타로 TV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군이 그때는 김구 선생께서 광복군 총 지휘를 하셨고 광복군을 이제 움직이시던 분이셨으니까 중국의 장개석이가 요구한 구황중승을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가 생기는 거죠. 예, 그때부터 군대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로서의. 네, 그 전에는 중국 내에서 군대로서의 그 역할을 받지를 못했죠. 예. 그래서 임시정부가 사실은 이제 광복군이 있지만은 임시정부가 그 광복군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 중국의 구황중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황정승 때문에. 왜 그러냐면 중국이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야 너기는 신하 나라야 라는 것이 소기가 내포되어 있는 구황중승을 하니까 이 조건이 불평등 조건이 된 거죠. 하지만 정부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조약의 개념도 없겠지만 그래도 광복군을 승인을 얻고자 김구 선생님이 마지못해 사인을 하게 되고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통제를 받게 되죠. 예. 그렇게 그 서글픈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황정승이란 게 뭔디 도대체 그냥 잘나도 말 그냥 편하게 좀 써도 되죠. 예. 장개석이라 우리말로 장개스라 그러죠. 장개석이라 그러죠. 장개석의 지금 구황정승을 한번 잠깐 보시게요. 이 구황정승이 얼마나 불평등한 조약이냐면 잠깐만 보시게요. 구황중승 속에는 한국 광복군을 보내라 하면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통할 지휘께 한 후에 준행할 9개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죠? 한국 광복군은 아국, 즉 중국의 항일작전 기간에는 본회에 직위하고 참모총장이 장악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군 자체를 움직이는 게 한국군이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중국의 참모총장이 광복군을 장악 운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 광복군들은 본회, 즉 중국에서 통할 지휘하되 중국이 항전을 계속하는 기간에는 한국 독립당 임시정부가 한국 국경 내로 추진하기 전에는 중국군의 최고 통수부에 군령만 절수하고 나머지는 니들 해라. 근데 여기서 좀 밑에 내려가 보면 진짜 더 어이없는 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중국에서 중국이 일본한테 해방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항일투쟁을 해야 될 중국 직계 손에 중계 직계에 그러니까 중계 직계의 군대라는 거죠. 광복군이라 해도 중국의 명령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자, 항일투쟁에서 중국이 승리했다 하더라도 광복군이 한국 내로 진입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중국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죠. 이제 정반대로 그러면 한국은 독립이 됐어.
근데 중국이 독립이 아직 항일전쟁 중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 독립이 됐으면 우리 광복군들하고 임시정부가 한국에 들어오면 정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 항일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니기 광복들은 우리가 항일투쟁이 끝날 때까지 니기 나라는 독립했어도 우리 중국군 밑에 있어야 돼 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그게 구황중성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미국에 있는 한미 상호 방호 조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린, 왜 제가 자꾸 역사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역사는 되풀이된다. 제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조선과 청나라 간에 아니죠. 조선과 광복군 간에 중국과 광복군 간에 맺었던 이 구황 준숭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광복군이 중국군에 예속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중국군의 지휘 감독을 받고 쉽게 말하면 중국군에 장악하고 장악되고 운영된다는 거죠. 왜? 중국이 한일 둘 중에 하나야. 중국이 항일 투쟁이 끝났어도 안 돼. 왜? 니기 나라는 아직 안 됐잖아. 그럼 니기는 안 돼. 니기 나라 지금 니기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 라고 하니까 니기는 중국의 통제를 받아야 돼. 라는 거고, 중국이 항일전쟁하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독립을 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광복군으로 국내에 들어가야 되잖아. 중국은 아직 항일투쟁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도 너희는 안 돼. 우리가 아직 항일투쟁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중국군에 종속돼야 돼. 이런 조약이 중국 장제스가 원했던 구황중숭이라는 겁니다. 구황준숭. 네. 그것을 우리 군으로서의 중국에서 지위를 얻기 위해 김구 선생님이 진짜 마지못해 승인을 한 거고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칭상 대한 임시정부의 정규군일 뿐이지 중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 군사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의 한국군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아하시죠? 그래서 이때의 역사가 지금의 역사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반복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황중숭이 이렇게 지금 이제 8조에 나와요. 8조에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중일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국 독립당 임시정부가 한국 국경 내에 진입하였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땅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중국 땅이 아니야. 그죠? 중국 땅이 아닙니다. 한국 국경 내로 진입을 했어. 한국 임시정부나 광복군이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중국 땅을 벗어났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으로서 또는 임시정부 산하의 정부군으로서 자주적인 지휘권을 갖고 작전지휘권을 갖고 지휘권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 안 된다. 왜? 해군과 임시정부 관계 별도로 의논하여 규정하되 종전대로 본회 군령을 계속 접수하여 중국군과 배함하여 작전함을 위주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이게 군령이에요. 군령. 이 영이란 게 영을 어기면 옛날에 전쟁 때 그랬지 않습니까? 영을 어기면 어찝니까? 영이 이러면 전진하라 했는데 전진 안 하고 뒤돌아서면 바로 총살이죠. 총살. 예. 아이 글씨가 안 보여요. 그냥 슬라이드로 할까요? 슬라이드 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글자가 작아서 이걸 보셔야 되는데 또 갑자기 이거 하다가 저는 역사하다가 가끔 뭐 이제 좀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보일 거예요. 자, 보이시죠? 네. 보시면은 8조만 다시 한번 읽어요. 중일전쟁이 제가 이게 안 좋더라고요. 중일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국 독립당 임시정부가 한국 국경 내에 진입하였을 때는 해군과 임시정부 관계는
별도 의존하되 해군하고 이렇게 바다에 그 광복군이 무슨 해군이 있었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해군이 생기면 배가 군함은 아니었더라도 뭐 할 수도 있으니까 해군과 임시정부는 관계는 별도로 의논하여 규정하되 종전대로 본회해 군령 그러니까 중국의 그죠? 중국의 군령을 계속 접수하고 중국군과 배합하여 섞어서 작전을 위주로 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중국군 지지를 들어라 이 말이야. 너희들은. 너희 나라 들어가도 안 돼. 우리는 아직 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구조를 한번 봐보세요. 중일 전쟁이 끝났을 때도 아까 제가 말했죠. 임시정부가 한국 국경 내로 진입을 하지 못한 경우 이후 광복군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본회의 정책의 기본하고 당시 정황을 살펴서 책임지고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랬으니까 중국이 전쟁이 끝났어. 근데 중국 내가 아니다 한국 임시정부가 있고 광복군이 있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네가 안 돼. 우리 명령을 받아.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작전 지휘권이 중국에 있는 겁니다. 중국에. 우리나라의 광복군의 작전 지휘권이 중국 장개석 총통의 수하에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군사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쪽 군사위원회가 사령관이 야 광복군은 우리 중국 몇 사단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 내에 있는 일본군을 무찌르가 작전을 해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한미 상호 보호 협정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특히 소파 협정하고.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1980년대 후반에 맺어진 이것이 지금의 역사는 되풀이 또 반복돼서 미국과 더 어떻게 보면 더 심한 협정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더 보셔야 되고. 제가 왜 대한민국은 아직 군사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장개석 총권인데요. 뭐 훔치려게 생겼죠. 뭐 인물도 반반하고, 그리고 장개석 총통이 장개스가 이승만이 있는 진해 별장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는 한참 뒤에죠. 한참 뒤에 이제 이승만이 올 때 별장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죠. 점점 옮겨갑니다. 예, 지금은 전작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왜 우리는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선언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종전선언을 왜 해야 되느냐? 종전선언은요, 여러분들 정확히 하시면요, 그건 정치적인 겁니다. 종전선언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죠? 종전선언이라는 자체가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 의미인 거예요. 내가 종전선언했다고 해서 종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100이면 100 다 알아요. 그죠? 나 혼자 예를 들어서 나하고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윤통장하고 내가 덩치가 작은 게 좀 지겠지만 윤통장하고 내가 곤투 한 방 했어. 곤투하고 야 이런 하고 싸움을 하다가 야 나 그만해 나 종전할 거야 이런다고 해서 상대편이 종전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야, 너하고 싸움 안 해. 싸움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하고 적대에 있었던 북은 동족이지만 적대에 있었던 북은 그래야 나도 너하고 싸움하기 싫어. 하겠죠. 그러면 두 양 정상 간에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에 둘이 합쳐서 종전선언 합시다. 우리 종전 싸움 안 할란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치적 선언이 양쪽 정상 간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야, 그러면 우리 평화협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순리예요. 근데 종전선언도 안 하고 싸움하면서 야, 평화협정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첫걸음이다. 그런 것이 좀 전제가 돼야 된다. 무기는 그러죠. 맞습니다. 수석감독님이 딱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남북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쌍스를 들고 반대하는 나라가 저 쪽발이 새끼들 토차 이놈의 새끼들이고요. 그죠? 거기에 어떻게나 지기 나라 비행기 좀 팔아먹어보고 지기 나라 뭐 좀 팔아먹으려고 한 게 저 양키 놈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 쓰면 또 노라딱지 받을지 모르겠지만 자원 할 말은 해야 된 게. 그죠? 미국이 정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제가 지난번에 메가더 포고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해방군으로 들어왔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들어올 때 메가더 포고령에 분명히 자기들 삐라에 자기들이 포고을 해 점령군으로 조선을 들어왔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미국의 식민지로만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때 당시는 왜? 점령군으로 미국이 들어왔으니까. 야, 네 나라 내가 점령은 군이야 점령군이야 찍소리 말고 있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엄격히 따지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 장제스하고 그 김구 선생하고 임시정부 때 광복군을 중국 휘하에 둔다 라고 해서 했을 때뿐이라도 그 당시 인정에 있으신 분들이 역대 저 수국 꼴통 개 꼴통 장군들이나 그런 사람보다 100번 1000번 낫다는 이유가 지금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나라는 그게 싫어. 우리 임시정부는 싫어. 당연히 엄격결에 중국 내에서 광복군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했지만 싫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1945년 6월 8일 그래가 광복되기 이전이죠. 광복되기 이전. 광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8월 15일 날 광복됐으니까 두 달도 전에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뭘 하냐. 한국 광복군 원조 판법을 공표를 합니다. 1945년 판법이 5월 1일 날 제정이 되고요. 공표는 1945년 6월 8일 날 공표를 해버려요. 나 니기 떼놈의 새끼를 자나깨나 떼놈 어떻게 알았어? 진짜. 그래서 공표를 해버리는 겁니다. 공표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야 니기들 중국 니기들 듣기 싫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떼놈 새끼들 말해. 니기들 말 듣기 싫어. 니기들 밑에 있을 이유가 없어. 라면서 한국 광복군 원조 판법을 5월 1일 날 제정을 하고 6월 8일 날 공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비로소 군사적으로 중국과 떨어지게 됩니다. 원조 판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무도 임시정부하고 중국 군사위원회가 파견한 대표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비로소 임시정부의 정규군이 되는 길을 거치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 또 뭐냐. 중국의 각 포로 수용소에 한국 국적의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말이니까 조선 사람들을 일본 놈 새끼들이 데려다가 징집해갖고 강제 징용, 강제 징집해서 군사로 일본 군복 입고 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에도 싸웠을 거고. 그러면 전쟁 보루가 되면 어찌겠어요? 나 조선진 조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나 조선진 뭐 조선인이 좋은 말 아닙니다만은 그때 당시 일본어밖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나 조선인이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일본 놈들은 한국말 뭐 잘 모르니까 니뽀니 됐어요. 이랬겠죠. 주둥아 똑대 나왔고 개놈의 새끼들. 그런데 우리 조선인 포로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국 국적에 일본군에 징집되었고. 그런데 그 수용까지
그 포로들까지 뭐라 하냐. 자, 가마 과정을 거친 뒤 한국 광복군에 이관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전에 있던 장성 그 수국 꼴통들이 했던 그놈들 별만 띠디가 4개씩 달고 3개씩 몇 개씩 달고 있는 거다 낫죠. 야, 너희들 받기 싫어. 우리 자주로 나가야 돼. 그리고 야, 일본군에 강제 진입돼 갖고 했어도 저 우리 한국 국적이야. 너희 포로해도 내가 그걸 우리 광복군으로 데려올 거야. 해갖고 데리고 와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자주권, 군사적 자주권을 회복한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우리 국방부에도. 우리 국군에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정말 나중에 좀 더 알게 이제 좀 더 계속 설명을 하시면 알겠지만, 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것만 하느냐, 판조 원법만 하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족해갖고 우리나라는 바로 핵문방법이라는 것도 발표해버리면 핵문방 같이 동시에 핵문발표. 그 미결안금 한적 포로 정식 공무원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해서 핵문방법까지 판법까지 딱 발표를 하고 이제 니기들 중국 니기들 하려면 우리 임시정부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한 자주국가의 군사력이 잡히게 됩니다. 문서를 이제 주고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연 그러면 이제 잠시 좀 이제 현대로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30분 또 지났으니까. 박정희가 자주국방을 외쳤는데요. 글쎄요, 좀 이따 이야기해. 얘기 너무 말해요. 재미없잖아. 자주국방 건 잘했습니다. 그 일본 그 군관학교 출신이어도 그건 인정을 좀 해요. 조금 인정합니다. 자, 이제 보실 자료들을 보시면 제가 왜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독립된 해가 대한제국 때부터 지금까지 불과 2년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보는 차트를 보시면 압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첫 군사적 독립이라는 게 한국 광복군인데 충친에서 소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 국군이죠. 그죠? 근데 41년 11월 한국 광복군을 본회에서 통화를 지휘한 후에 준행할 구성,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요.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막 조직됐을 때 9월 달부터 1941년 11월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막 준비돼가지고 국군이 광복군이 생기고 나서 이제 뭐 지휘체계 점검하고 뭐하고 그러면 몇 개월 걸릴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광복군의 체계가 본 모습을 갖춰지니까 중국에서 야, 니가 이거 해 하고 해서 받게 되죠. 그때부터 1942년 11월부터 군사적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죠? 몇 개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945년 아까 말했듯이 5월 1날 원조 한국 광복군 판법이 시행되죠. 그래서 공표를 한 게 45년 6월 8일 날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또 4월 그때 이제 여기는 45년 5월 1일인데 1946년 1월 15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한국군의 전신인 조선국방경비대가 생깁니다. 이게 미 군정청 예하로 창설이 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메가더 작전 때 메가더가 딱 들어오면서 메가더 포고령 안에는요 우리나라 임시정부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물며 광복군을 한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 인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한국군의 모든 통찰은 미군에서 주의한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미군이 1946년 1월 달에 광복이 되고 나서 조선국방경비대라는 걸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 국방경비대가 조선경비대가 어디로 들어갔냐? 여기 밑에 보시면 미 군정청 예하로 창설이 돼요. 그러니까 미군 아래에 있는 조선경비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원조 한국 광복군 판법을 시행하고 공표한 날 1945년 6월 8일부터 1946년 1월 15일 조선경비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있었죠. 그렇게 생각되죠. 그죠? 진공작전은 냅두고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45년 6월부터 46년 1월이니까 6개월 갔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밑에 메가더 포고령행 1호라고 이게 1945년 9월 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령군으로 들어왔다라고 발표해 놓은 거죠. 점령군으로 들어왔는데 광복군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메가더 포고령이 발표된 1945년 9월까지만 우리나라 광복군의 지위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6월 8일이니까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만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활동을. 그러겠죠. 예. 그래서 불과 2개 이후에 한국 광복군 시절부터 시작해서 중국에서 구한령을 하기 전까지 해봐야 불과 5, 6개월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점령군이 1904 주상 경비대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남한 내 과도 정부가 형성이 되죠. 북한은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서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건국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죠? 주한미군이 철수를 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49년 6월 29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46년 1월 15일부터 49년 6년 있게 7, 8, 9 3년 5개월 동안 미군의 지휘하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 있었어요. 근데 자 6월 9일날 1949년 6월 9일날 미군이 떠나니까 어때요? 드디어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을 갖게 된 거죠. 이제 1949년 6월 29일 그러니까 그냥 다 빼고 7월 달부터 1949년 7월 달부터 이제 우리나라 통수권이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한테 온 거야. 지휘권이. 정확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통수권이 1년 만에 다시 미군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1년입니다. 왜 1년이냐? 1950년 6월 25일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남북 동란이 발생이 되죠. 남북 동란. 6.25 전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6.25 동란이 발생이 되죠. 동족 간의 상전. 그래서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서 메가더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1년간 갖고 있는 그 군사지휘권을 누가? 이승만이가 메가더한테 넘겨줍니다. 메가더한테. 미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의 요청에 따라 다시 넘겨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과 1년하고 몇 개월만 군사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국군을 인정 안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린 이 진공작전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군대를 인정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군을. 왜? 진공작전의 계획은 미국 정부에서 이미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국군, 광복군이 중국군 휘하에 있으니까 감히 어쩌지를 못했어요. 중국군에 예속된 광복군한테 미국군이 중국하고 손잡고 호작할 수가 없잖아. 그러겠죠. 그래서 아까 원조 광복군 판법이 시행되고 광복군이 유일한 대한민국의 군이로서 자주적인 군으로서 딱 되니까
진공작전을 1945년 8월 달에 돼서야 야 우리끼리 가서 하자. 계획일은 1945년 8월 18일 서울 수복을 하자 우리. 라고 미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합의를 한 거죠. 그때 유일하게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뭐 조약이나 이런 거 없겠습니다만 그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 군사집권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불과 1년 몇 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만 우리나라 군사집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좀 이해 가시죠? 그러죠. 그 미국의 OS, 이제 거기도 좀 이따 설명이 나와요. 미국의 OSS라는 그런 특수부대의 훈련을 받죠.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가서. 그러고 1945년 8월 18일 날, 서울을 수복하자. 미군하고. 미군에서는 항공기, 지원기라 이런 거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무기도 다 지원해 줄 테니까 가자. 라고 했는데, 못 간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일본이 일주일만 빨리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일본이 일주일만 늦게 항복을 했어도 우리나라의 군사주권은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빨리 했어도 또는 늦게 했어도. 그게 이게 시대적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게 나오는 거죠. 그래 이제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조선 경비대가 신식군대죠. 신식군대 여기 보시면은 사진을 보시면 알겠어요. 그때 이제 조선 경비대가 작전지휘기 미군으로 이양되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도 없이 건국을 한 게 된 거죠. 아까 말했죠. 1940년 1월 15일 날, 여기 보시면 사진 보시면 있죠. 조선 경비 제1연대, 이렇게 신식군대라는 군대가 창설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세요. 건국 직후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 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된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에 따라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동안 주한미군이 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허용했다. 진짜 미쳐버리죠. 미쳐버려. 그래서 군사지휘권이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허울 좋은 군사지휘권만 갖고 있어요. 허울 좋은 껍데기 군사지휘권만. 그래서 성질나고 화나고 애통 터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 종전선언이라도 하자 라고 하니까 저 개 갓나 토착개고 쪽발이 새끼들로 해서 저 수국 꼴통 이런 개 우리 조중동이 어찌 안 있나 그런 놈이나 수구 언론 우리 밖에 우리 집 개 3마리 조중동 짖듯이 와라라라 짖고 있죠. 그러니 열이 안 받겠습니까? 열이 받죠. 열이 받습니다. 이게요 우리나라가 군사주권을 딱 받는 때입니다. 보세요. 작전지휘권이 인수되는 시대. 미군이 철수하면서 작전지휘권이 드디어 넘어옵니다. 넘어왔으면 잘 지켜야지. 215의 10만 양병설처럼 군대도 좀 양성으로 했어야지. 미리미리.
물론 그때는 돈도 없고 이제 막 일본에 다 수탈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그랬겠지만은 좌우간 이런 그 일이 있습니다. 이제 본회의 국회가 열렸는데 아마 필리버스터로 시작해서 오늘 내내 내일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시부터 시작은 했지만 제가 이걸 또 싫으면 또 여러 우리 진보 쪽 유튜버들도 아마 그 이야기도 하시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 상황하고도 좀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든 역사는 반복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또 이제 그렇게 겨우겨우 미국이 철수함으로써 겨우겨우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6.25가 탁 터지고 나니까 극동군 사령관이 야 지휘권 주라. 나 지휘권 받아야겠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필리버스터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필리버스터 뭐 통과했습니까? 아니 공수처 통과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내일 새벽에나 통과되겠죠. 나 깜짝 놀랐네, 갑자기. 갑자기 나 똑같아요. 국임당 부풍을 이용을 하죠. 자,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나 할 것 같아. 필리버스터 하다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10일 날 계획인데, 제 예상은, 공수처비 10일 날도 안 될 것 같고요. 한 11일 날 정도, 11일 날 정도 아마 공수처법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제 그냥 내피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이 물러가니까 우리나라가 군사 지휘권을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쟁이 딱 나버리니까 다시 미군이 가져가 버려. 국동군 사령관이. 하다못해 뭐 유엔 사령관, 그때는 국동군 사령관이 가져가요. 자, 그러면 이게 또 나는 이제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불법이라고.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6.25 전쟁과 작전권 이양 그리고 1년 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함으로 인해서 6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은 전선을 시찰하기 위해 한국에 온 메가더 미 극동군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동년 7월 1일 그러니까 1950년 7월 1일 육해공 지휘권을 작전지휘권이죠. 지휘권을 미군 사령관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불법이에요. 우리나라 군 통수권을 군 지휘권을 다른 나라 사령관한테 준다? 국회 동의도 없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건 불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대통령이 맘대로 우리나라 군통수권을 누구한테? 극동군 사령관한테 넘겨줘요? 국회 동의도 없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왕정국가도 아니고 독재국가도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거죠. 그죠? 자, 국회 동의도 없이 육해공군 지휘권을 미군 사령관 넘겨줬어. 그러면 이게 국회 동의가 없는 불법이야. 그런데 이후 한국군 지휘권은 어떻게 됐냐? 7월 13일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대구에 8군 사령부를 본부를 설치하고 어떻겠습니까? 주한미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합니다. 7월 4일 한국군 육군부대가 대구에서 임무를 개시하죠. 전면적으로 그 대한민국 국군은 어떻습니까? 미 8군 사령부 지하에 들어요. 한 나라의 국군이 한 나라의 8군 사령부 지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굴욕이. 이때는 유엔군 사령관도 아니에요. 미국의 극동군 사령관에서 다시 미 8군 워커 중정한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기들 맘대로. 우리나라의 국회 동의도 없는 불법적인 작전권을 넘겨주니까 그것 갖고 야 나 국동군 사령관이 그래 야 나 이것까지 막기 힘든 게 니가 야 워커 중장 니가 갖고 가. 워커 중장이 별 2개인가 밖에 안 돼요. 별 2개한테 한국군 군 지휘권이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별 3개구나. 별 3개. 별 3개. 별 3개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근데 또 7월 1일 날 메가다가 갖고 있다가 7월 13일 날 워커 중장이 갖고 8군 사령부에서 갖고 있다가 이제 워커 중장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또 7월 17일 날 어디로 가냐? 유엔군 사령관한테 다시 이양이 됩니다.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한국군 지휘권이 완전히 돌림방을 당한 거예요. 돌림방 당해. 메가드한테 갔다가 워커 중령한테 갔다가 유엔군 구성군 사령관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과 17일 만에 7월 1일 가져갔으니까 7월 1일 가져갔다가 7월 13일 또 가져갔다가 이것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7월 17일 유엔군한테 또 줘버려. 그것도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 동의도 없는 불법적인 군 지휘권을 넘겨준 겁니다. 한장을 넘어놓으시죠. 한장을 넘어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군사 지휘권이 극동군 사령관에서 그 다음에 미 8군 워커 중장 별 3개한테 가버려. 한국군. 한 나라의 군대에 한 국가의 군대 그 지휘권이 대통령도 아니고 별 3개한테 넘어가 버려. 그러다가 요놈도 부담스러웠는데 또 유엔 사령관한테 또 넘겨줘. 7월 1일 날 줘서 7월 17일 날까지 3번을 옮겨가. 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군사집권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유엔사로 넘어갔어. 좋아요. 그때는 뭐 그래 그렇다 쳐. 100번 양보한다 쳐요. 100번 양보한다 쳐. 그러면 유엔사는 합법적인 단체였냐? 유엔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줄여서 유엔사. 유엔사는 그러면 합법적이냐? 진짜 그게 유엔의 군사냐? 라는 걸 한번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유엔군, 과연 유엔사라는 데가 유엔에서 만든 군사 집단이냐? 라는 걸 짚어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봐보세요. 유엔사는,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유엔사는 미군의 지휘통합사령부입니다. 유엔사는 유엔 기구가 아니에요. 명칭만 그냥 유엔사예요. 그래서 1950년 7월 7일자 안보리 결의 제84호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회원국들은 이러한 군대와 그 밖의 원조를 미국이 통제하는 통합사령부가 이용하도록 허용할 것을 허락이 아니에요. 이용할 것을 공고한다라고 해서 공고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한 군사력의 지휘를 맡아줄 것을 미국에 요청함. 이렇게 나와있어요. 안보리견에. 그리고 통합사령부가 북한군과 작전 중에 유엔기를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줬어요. 예. 그냥 승인이 그냥 그래 그럼 갖다 쓰려면 써 라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걸려 있어. 근데 그 일본 쪽발이 새끼가 와갖고 우리 가게에서요. 나는 조선을 엄청 좋아해요. 대한민국을. 그래서 우리 가게에다 태극기를 꽂아놓고 싶습니다. 뭐 가네모도모도상 부탁 좀 드립니다. 그럼 그래? 그래? 너희 나라에 가게에다 태극기 꽂고 싶어? 그래 그러면 갖고 가서 꽂아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그래. 네가 좋은 일에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혼났는데 그래 유엔기 사용해. 사용해도 내가 승인해 줄게. 한 거예요. 그럼 봅시다. 유엔사 해체 권한은 누가 했냐? 통합사령부 해체는 유엔의 어떠한 기구 책임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한테 속하냐? 미 정부 권한에 속하는 문제예요. 누가 말했는지 알아요? 이 말을 갈리 유엔 사무총장과 코피 아난 총장이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유엔사의 군대가 아니다. 그냥 우리는 국기 유엔사 깃발 사용을 하겠고 너희들이 좀 해서 좀 전쟁을 끝내주라 라고 그냥 요청했을 뿐이고 그래서 너희들 미군이 통합사령부를 하는데 이용하도록 그냥 공고한 거다. 가급적이면 다른 나라를 또 좀 미군하고 가서 좀 해줬으면 한다 라고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갈리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 총장이 미국 정부 권한에 속한 것이다. 유엔의 어떤 기구에도 책임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턴 거예요. 자기들 것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 거예요. 자, 유엔 결의 82호를 한번 봅시다. 84호 전에 나왔겠죠. 82호니까. 한국전쟁이 이건 좀 크게 틀어야 되겠네. 한국전쟁이 평화의 파괴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고 북의 38선 이북으로의 철군과 적대행위 중지 촉구 모든 회원국에게 결의 이행과 관련해 유엔에 대한 지원 제공 촉구를 공고했다. 공고는 오직 유엔 헌장 6장에 나열된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헌장 제정 당시부터 정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근거하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 결정이라 할지라도 유엔 결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헌장 제정 당시부터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평화적 해결이 되었어.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야 된디 이걸 계속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다 메가더한테 극동군사령부한테 이승만 정부가 군사 지휘권을 넘겨준 것도 불법. 그죠? 그 불법으로 받은 군사 지휘권을 극동군 사령관이 별 3개인 워커 중장 미 8군 사령관한테 넘겨준 것도 불법. 불법 가지고 불법을 또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미 워커 중장이 별 3개 거롬이 똥별 3개 달고 유엔 사령관한테 넘겨준 것도 불법.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유엔군 사령관은 누굽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기들끼리 우리나라 군사 지휘권을 갖고 돌림방 시킨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것도 불법적인 걸 갖고. 미국이 모르겠어요. 이게 국회 승인 안 받았다는 걸. 불법이란 거 모르겠습니까? 알죠. 알면서 그런 짓거리들을 한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니 애통 터지죠. 그죠? 제가 1시간씩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편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편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달려가자. 사법개혁, 언론개혁. 힘들다 하지만 가슴에 희망 담고 적폐청산 외치면서 너와 내가 이뤄보자. 민주의 미래는 함께 전진뿐이다. 괴롭다고 술잔만 기울이지만 어차피 사는 세상 너와 나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잖아. 세상살이가 힘들다 투정 따윈 이젠 그만해. 어렵고 힘이 든 개혁 과제 이제 웃고 즐겨봐. 내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태양 희망 가득해. 가슴 쫙 펴고 달려가 보자. 한세 달려든다. 기레기도 달려든다. 거짓은 잠시뿐 정의는 살아있다. 한세 무섭더냐. 기레기가 두렵더냐. 적폐는 막아도 포기는 절대 못한다. 괴롭다고 술잔만 기울이지만 어차피 사는 세상 너와 나 함께라면 두려울